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간평사 경제학 1차 파이널 미시경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챕터 8장 시장 실패와 정보경제학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출제 포인트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시장 실패하는 요인들 중에서 외부성을 잘 보셔야 돼. 외부성 요 최종 오염량도 외부성이죠. 외부성 늘상 출제됩니다. 외부성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 문제는 해로운 외부성을 중심으로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게 조금 준비가 되면 약간 이론 양의 외부성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볼 게 이제 공공재야, 공공재, 최적 공공재 수량. 그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공유지 비극인데 공공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유자원, 공공재. 그 다음에 공공재 최적 생산량, 최적 공공재 수량 계산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가시면 이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해가지고요. 요 역선택의 해결법, 해결책에 좀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비대칭 정보하에서 역선택, 도덕적 해이 해결하는 방법, 네,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세 꼭지 말씀드렸죠? 자, 그걸 중심으로 봐주시죠. 자, 면접 교재 보시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시장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시장 실패 개념. 시장의 가격 기구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야. 자, 우리가 불안정 경쟁, 독점과 같은 상황, 독과점, 요게 시장 실패 요인이고요. 그 다음 비용 체감 산업은 이제 자연 독점. 요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위험과 불확실성도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정보가 부족한 거죠. 우리 시험에는 이제 외부성이라는 거 한 꼭지 잘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공공재라는 거 요 꼭지 잘 보시고, 그 다음 거기 불확실성과 그 위험 나와 있는데 주로 우리한테는 비대칭 정보를 볼 거야. 비대칭 정보 하에서 두 가지 문제 뭐가 있어? 예, 그쵸.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숨겨져 있는 정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역선택 문제와 그리고 도덕적 해이 문제. 네, 요거를 좀 같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불공평한 소득 분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경기 변동 이런 것들도 시장 실패 요인인데 뭐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외부성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외부성. 자, 외부성은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선 개념 볼게요. 외부성이 없었을 때는 사실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결정돼. 근데 외부성이 존재함으로써 그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야. 개념.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 테두리 바뀌죠. 그래서 시장 테두리 밖에서 그래서 이제 안으로 해결하는 걸 내부화시킨다고 하죠.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러면 안 돼.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을 제공하거나 이게 이로운 외부성이죠. 아니면 손해를 끼쳐서 이게 해로운 외부성이죠. 근데 대가를 주고받으면 돼요. 근데 대가를 주고받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거 외부성. 자,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자, 유형은요 외부성이 생산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자, 우리 거기 밑에 보시면 외부성과 자원 배분 해가지고 외부 경제, 그 이로운 것이고 외부 불경제가 해로운 거죠. 그리고 소비, 생산 이렇게 있어요. 이거 글쎄 뭐 암기하시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차근차근 그냥 보시면 돼요. 해로운, 이로운 이렇게요. 자, 외부성이 없었을 때는 이걸 가지고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 곡선인데요. 이게 소셜 마지널 코스트와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가 똑같습니다.
소셜 마지널 베네핏과 외부성이 없으니까 프라이빗 마지널 베네핏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영역을 볼게요. 우리가 주로 이제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생산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왜냐면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그걸 정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생산 과정에서 생산 시 여기 비용을 증가시켜 해로운 거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SMC 사회적 한계 비용이야. PMC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오염물질 SMD 해가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부등호가 왼쪽이 커지는 거죠. 이해 가세요? 생산 과정에서 이런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돼? SMC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PMC는 언제나 고정시키고 얘가 내려가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고. 여기 볼게요. 소비에서 관련된 것은 이제 편익에 영향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해로운 외부성이니까 편익을 깎아먹는 거야. 깎아먹어요. 그래서 PMB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내려가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편익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PMB보다 SMB가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증가합니다. 이게 돼야지 밑에 그림이 되는 거. 안 그러면 그림 막 외우다 이 그림 이게 뭡니까? 정신없네요. 맞아요. 정신없잖아.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바로 나오셔야 돼. 자,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6페이지 해결 방안에 초점 맞출게요. 주로 이제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자, 이 Q야. 내가 물건을 만드는데 이 계산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고 그랬죠? 기출, 객관식 많이 있어요. 이게 PMC지. 근데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외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거 SMD, 소셜 마지널 데미지, 사회적 한계 데미지, 피해 이렇게도 하고 책에 따라서는 뭐 익스터널리티,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사회 전체적인 비용 이거 두 개를 합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야. SMC는 여기 나와 있는 PMC에다가 SMD 요거를 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수요 곡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수요 곡선 쓰기도 하고 다 쓰게 되면 얘는 SMB 여기는 BMB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여기야. S.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사적인 최적은 어디야? 여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사적인 최적 수준보다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 더 작으니까 지금 상태가 과다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외부성 상황에서요 과잉 생산 공급되고 있어서 여기가 QS가 사회적인 최적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거 줄여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줄이게 되면 편익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해되세요? 편익의 사회적인 후생이 얼마나 증가해요? 이만큼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 여기 연두 색깔 칠한 삼각형의 크기인데 요 삼각형의 크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에서 S로 조정을 하게 되면 P에서 S인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야. 사회적인 최적 수준으로 네, 이렇게 이행시 같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사회적인 후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사회적인 후생은 저기 연두 색깔 칠한 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만큼 증가. 그러니까 뒤집어서 만약에 외부성을 치유하지 않게 되면 사회적인 후생 손실인 연두 색깔만큼이 데미지가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66페이지 먼저 코즈 정리 그 체크하세요. 그건 말 문제입니다. 재산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어. 예, 그렇게 보시고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니까 재산권을 획정하게 되면은 문제가 자율적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즈 정리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다 밑줄 치세요. 협상, 거래 비용이 너무 많거나 외부성, 피해 같은 걸 측정하기 어렵거나 누가 피해자고 누가 당사자인지 그거 알기 어렵거나 정보를 잘 모른다거나 협상 능력이 차가 크다거나 너무 양이 많지. 그래서 어떤 걸 보시냐면 협상 비용이 과다할 때 그거 하나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부 개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까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조세와 보조금 그거 체크하시죠. 오염 허가서도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오염 허가서를 발급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면 그거를 통용하는 거야. 택시 면허증과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얼마나 세금을 때려야 됩니까?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야. 피고세. 요 높이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높이의 크기, 요 높이 크기는 요 높이 크기랑 똑같습니다. 얘가 텍스. 피고세 구하는 거 계산 문제에 초점 맞춰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 볼게.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최적 생산 수준에서 그게 S야. 최적 생산 수준이 QS야. 최적 생산 수준에서 외부 한계 비용만큼 요만큼하고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요만큼 텍스를 부과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게 이제 피고세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원의 효율성을 개선시켜서 연두 색깔 삼각형만큼 네, 후생을 증가시킨다. 예, 요 계산 문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을 때리는 거나 보조금을 부과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염 배출권 제도 새로운 시장을 개설하는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우리 공공재입니다. 자,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공공재다 그러면 안 되고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야죠. 거기 보시면 하나는 비경합성. 비경합성이 뭐예요? 예, 다투지 않는다는 거야. 싸우지 않는다는 거야. 비배제성. 이건 돈을 안 내면 이렇게 배제해야 되는데 배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추가적인 소비에 따른 한계 비용이 제로야. 예, 그래서 비경합성에서는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공재 할 때 시장 전체 수요 곡선 도출할 때 수직으로 합하게 되는 거. 요 계산 문제 자주 나오죠. 근데 요 수직으로 합해야 된다라는 거 나오는 게 바로 비경합성 때문이고요. 비배제성은 돈 안 낸 사람을 어떻게 배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개인들 이 사람을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무임승차 문제 관련해서는 요 게임 이론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 우리 객관식에서도 받고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죄인의 딜레마에 빠지는 그거 내슈균형 찾는 거 그거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위에 공유지 하나 밑줄 치세요.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를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공유지라는 게 뭐야?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공유지의 비극. 자, 바닷가의 물고기라든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비배제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소유하고 있어서 비배제성. 야, 나도 쓸 거야? 하면 막지 못해. 근데 바닷속의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양이 제한돼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공동소유 자원이 과다하게 이용되는 부정적인 외부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바닷속의 물고기라든가 목초지 소비하게 되면 다 고갈됩니다. 그래서 과다 이용돼서 고갈되는 그래서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주인이 없어서 그래. 공동 소유하니까 그 주인 소유권을 확립해가지고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면허를 발급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는 코끼리나 코뿔소
뭐 등등 자꾸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끼리 고기 먹어요? 그렇지 않잖아. 근데 치킨은 막 다들 좋아하는데 치킨은 멸종이 안 돼. 왜요? 소유권이 있잖아, 치킨은. 근데 코끼리 이런 데는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야생에 있다 보니까 멸종되거나 코끼리 상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밀렵꾼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소유권을 발급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공재 관련해서는요, 지금 요 수직의 합이라는 요거 때문에 계산하는 문제 잘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뭐 다 알고 계시죠? 이건 워낙 유명한 거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공공재와 사용재 비교 있는데 공공재에 초점을 맞추세요. 공공재는 여기 수요 곡선 편익을 이렇게 있으면 편익의 합 해가지고 더합니다. 이렇게 더해요. 그리고 공급 곡선 이렇게 있어. MC 공급 곡선이고 요거는 편익을 이렇게 더합니다. 그러면 최적 선택점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전체에서의 최적 생산량이 있고,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적재, 사용재 말고 공공재 거기 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지불하는 가격이 이렇게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지불해서 총 비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시장 전체 가격을 서메이션 합니다. A가 지불하는 가격, 이 P로 정리해야 돼. 계산하는 거. 요게 한계 비용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한계 편익인 거 이해되시죠? 한계 편익. 그래서 A의 한계 편익, B의 한계 편익, 요거를 MC랑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계산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공공재에 대해서 편익이 크다, 혜택이 크다, 그러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니까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내는. 그래서 수직으로 합해서 이렇게 최적 공공재 구하는 거.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A는 요만큼, B는 요만큼 가격을 지불하는 거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뭐 투표의 역설과 이런 것들 시험제 거리는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자, 정보의 경제학 살짝 볼게요. 자, 169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여기 있다 그러면 계약 체결하기 전이고 before 여기 계약 체결한 이후야 after 이렇게 됩니다. 자, 체결하기 전에 관련된 게 숨겨진 hidden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역선택의 문제입니다. adverse selection 이렇게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숨겨져 있는 특성 때문에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이 가진 사람과 계약을 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히든 행동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 요거 도덕적 해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봐주시고. 자, 밑에 거기 보시면 도덕적 해이 그리고 감춰진 행동. 자, 역선택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개념 살짝 보세요. 사전적. 네, 그거야. 계약 체결하기 전이니까 사전적 그거 동그라미 치시고. 자, 사전적으로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상대방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주로 이제 중고차 시장, 보험 시장, 금융 시장 이렇게 나오는데 정보를 갖지 못한 측에서는 선별 스크리닝을 합니다. 네, 거기 보시면 나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를 자동화하거나 학력에 따라서 누가 괜찮은 사람인가, 누가 레몬인가, 아니면 플럼인가 뭐 이런 것들 판단하는 것이고 신호를 발송합니다. 시그널링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발송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각종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제공하는 겁니다. 가입 의무화도 밑줄 치고 해결 방안에 초점 맞추세요. 정보정책, 평판, 표준화 다 마찬가지고 효율임금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임금을 많이 주면 똑똑한 사람들이 효율성 임금이라 할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정도 신용할당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도덕적 해이도요. 우리 같은 맥락으로 해결 방안에 초점 맞추세요. 행동 자체가 잘 감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저드 나태해지는 거야. 게을러지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게을르지 않게 나태하지 않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죠. 유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결 방안이 보험시장에서 공동보험과 기초공제, 그거 체크하세요. 그거 자주 나와요. 야, 만약에 사고 나면 있잖아. 너도 일정 부분 부담해.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내가 괜히 자동차를 막 보험 가입했다 막 모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비용 부담해야 되니까 조심조심 하겠죠. 아니, 기초공제 이것도 체크하시죠. 보험에 가입했는데 커다란 어떤 사고 같은 경우는 내가 보험사가 부담을 해주지만 뭐 경미한 사고 같은 것들은 그냥 네가 네 돈 내고 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그다음 그 효율임금이 또 여기도 포함돼. 임금을 균형임금보다 조금 더 높이 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지.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동종업계보다 임금을 더 주면 사실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냥 나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대우해주는 건 더 열심히 해야지. 이 선물같이 느낀다 이런 겁니다. 뭐 승진, 포상과 징계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뭐 정보제라든가 행동경제학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몇 개의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봅시다. 1번 하나 봐보세요. 자, 소비에 있어서 양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 소비 과정에서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소비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비용에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편익의 괴리가 발생해. 근데 이건 이로운 거니까 편익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요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5번 볼게요. 자, 5번은 로널드 코즈 정리라고 그랬죠. 코즈 띠오렘. 자, 코즈 정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보시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거기 보시면 효율성에는 영향이 없어. 그래서 이제 소유권만 이제 획정시켜주면 돼. 소유권만 명확하게 확정시켜주면 확정시. 귀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상관없어. 가해자, 피해자, 귀속에는 무관해요. 귀속과는 상관없이 서로 협상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단 거래 비용이 작을 때. 오케이? 이해되시죠? 정부 개입하지 마 이겁니다. 자, 7번은 이 문제 암기하시는 거야. 이게 다공장 독점, 다시장 독점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총 오염물질 배출량이 제약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거기 보시면 80일에 X1 암기하세요. X2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고 최적 조건은 우리 다시장 독점일 때는 MR이 똑같아야 되고 다공장 독점 찾아보세요. 그때는 MC가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용인데요. MC1 이거 미분하면 되겠지. MC2 미분하면 되겠지. 이거 이해 가시죠? 밑에 해설도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설명인데 같을 때가 최적이에요.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13번은 요거 한번 셀프로 풀어봐 주세요. 셀프. 우리 앞에 봤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근데 이게 독점 기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어. 그래도 상 이렇게 할게요.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독점이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푸세요. 뒤에. 가장 기본적인 여기서는 아주 쉬운 문제는 다 빼버렸어. 약간 회계사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피고세부가 할 때 수요 곡선 있고 PMC, SMC 요걸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S, 여기가 P 이렇게 돼서 사회적인 최저 생산 수준보다 이렇게 과다 생산돼서 줄여야 되는데 얼마만큼 세금을 때려야 되겠습니까? 하면 이만큼 세금을 때려야 한다라는 거. 요거를 기본으로 봐주세요.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인데 13번은 이제 독점이니까 MR이 여기 또 나와. 그래서 이제 약간 그게 조금 난이도 있는데 굳이 푼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1번 한번 봐주세요. 21번. 자, 공공재 관련해서 최저 공공재 수량은 이 편익을 합하는 거죠. 자, 공공재 A의 수요 곡선 P로 바꿔주셔야 돼.
P로 바꾸면 하첨자 써주는 게 좋습니다. 150 마이너스 3분의 1 Q. 자, Q에는 뒤에 하첨자 안 써줘도 돼요. 왜냐면 소비하는 양은 똑같으니까. 자, B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정리하시죠. 160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해설에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기가 불편하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시장 전체 여기 나와 있는 가격 서메이션 하게 됩니다. 이 굴절되는 걸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굴절되는 파트에서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다 더하시면 돼. 거의 99%는 이렇게 해결돼요. 자, 요거랑 MC를 봐야지. MC가 얼마야? MC 요 같을 때 MC가 거기 30 플러스 그리고 3분의 1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거랑 요게 같을 때 최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Q가 240 이렇게 되죠. 자, 요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어. 22번은 한번 셀프로 풀어봐 보세요. 자, 수직으로 합하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 보시면 100명의 편익을 이용하는 공공재 40명과 60명에서 60과 40을 곱해주는 약간 조금 아이디어를 더 집어넣은 거야. 그 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모든 대상자의 가입을 의무화하면 역선택은 발생. 그치? 모두 강제 가입하는 거야. 모두 강제 가입을 해요. 가입하면 역선택은 해결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덕적 해이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자,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은 제품의 질에 대한 기업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 효과. 아니요. 보증한다 이거는 뭐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보증을 제공하는 거야. 정보를 없는 사람, 이게 시그널링이야. 보증은 신호를 발송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송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선별하는 게 이제 정보가 없는 애들이 선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33번 볼까요? 예, 대출 신청을 오히려 기피하게 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 이래야죠. 이 신용 할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0 신용 할당 이렇게 써주시고. 아니, 여러분 돈을 빌리는데 이자율을 더 높이 쳐서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빌려주면 좋은 거잖아. 아니요, 그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돈을 빌리는 거니까 원금을 못 갚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믿을 만한 사람한테 할당해 준다 이겁니다. 자, 효율임금 제도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역선택과 효율성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5번은 우리 이거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문제보다도 객관식 책에 나와 있는 문제 있잖아. 그래서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이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거기 표를 보세요. 고품질인지 저품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구매자가 평균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 가격을 지불하게 되면은 고품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은 뭐야 나를 이렇게 대우해? 해가지고 시장에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레샴 법칙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행동경제학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냥 그 정도 넘어가시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39번 하나만 보세요. 39번 하나. 행동경제학에서 거기 보시면 똑같은 재화인데 그걸 가지고 있을 때가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 이 내 거다라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효과, 이거를 소유 효과 또는 부존 효과 이렇게 합니다. 인다우먼트 효과로 얘기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프라임에서 만약에 강의를 듣고 그렇게 시험에 합격해서 그러면 프라임이 아주 싫지 않은 한 그냥 아련하게 여러분 고향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싫어서 떠났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련하게 좀 더 긍정적인 이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부존 효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미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거시경제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